자,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주요 고용 보고서는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미국장은 열리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월요일장에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증시 자체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뭔가 아주 충격적이지는 않았나 보다 좀 느낌은 오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0.3% 상승을 했고요. S&P 500도 0.1 올랐습니다. 둘 다 그냥 강보합이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03% 아주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 미국 증시에서도 이 월요일장의 핵심 이슈로 작용했던 것은 금요일 날 발표됐던 3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먼저 신규 고용을 좀 보면 23만 6천 건이 새롭게 증가한 것으로,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2월에는 32만 6천 건이었으니까 거의 뭐 만 건이, 그죠? 9만 건이구나. 9만 건. 덧셈 뺐으면 안 되네요. 9만 건이 한 달 만에 줄어든 거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예상치가 23만 8천 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조금 부족했다 정도로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 23만 6천 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2020년 12월 이때는 26만 8천 건이 감소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계속 늘어났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최저치라는 점에 있어서 그동안 정말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이제 조금은 그 뜨거운 열기가 식고는 있구나라는 해석은 좀 되죠. 하지만 이 23만 6천 건 자체, 그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적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열기는 식고 있지만 그래도 견고한 고용 시장이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실업률은 3.5% 기록을 하면서요. 전월이라던가 예상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용시장 여전히 정말 견고하구나라는 해석은 되죠. 다만 이제 긴축과 또 연결이 되는 요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보니까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약 4.2% 상승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예상치가 4.3이었고 이 4.2라는 수치도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 6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 보니까 뭔가 인플레 압박도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있는 흐름들 고용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들이 다 예상을 하회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연장선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숫자 자체가 뭐가 아주 충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상했던 수준 정도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충격이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 월가에서는 어떤 해석들을 해놨느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글로벌 리서치 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증가율 여전히 견조하지만 이 시간당 평균 소득 등을 봤을 때 노동시장이 다소 냉각되고 있음은 시사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견고해요. 그래서 연준이 5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수 있는 그 궤도는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 꺾였거나 이러면 이 궤도 변경이 가능할 텐데 견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5bp 인상하면서 이게 약간 마지막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실제로 이 CME의 패드워치 이걸 보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5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이냐 인상이냐 이제 각각 베팅을 할 텐데 동결의 베팅이 약 31%, 인상의 베팅이 약 69%니까 아마 5월에 25bp 마지막으로 인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동결하다가 하반기 때 한두 번 인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지금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화요일이기는 합니다만 어제 방송이 없었으니까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가야지 또 이번 주 하나하나 이슈들 미리 저희가 또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되게 주요한 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주는 정말 고용 지표의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물가 지표의 한 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2일 수요일 날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예상치가 5.1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2월에 6%였으니까 물가 압박도 상당히 좀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좀 한번 좀 보면서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를 합쳐서 사실은 FOMC 회의에서 정책 결정하는데 이거 매우 중요시하는 지표가 고용과 지금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용 보고서는 부진했는데 물가 지표에 따라서 이 결정이 거의 이제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주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3월 FOMC 회의록도 12일 날 공개가 되거든요. 지금 뭐 연준에서는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없어 라고 못을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올해 한 2번 정도 인하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금리 인하 이런 얘기는 없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한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다면 이 시장의 기대감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응해주는 멘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록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매우 중요한 지표들이 있고요. 목요일 날도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나오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델타 항공이 이때 실적을 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4일 금요일에도 이제 뭐 3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수출입 물가 나오고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나오면서 이때 또 기대 인플레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 주는 수목금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14일부터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블랙록,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이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합니다. 원래 미국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한다면 미국은 이런 은행들이 실적을 먼저 공개하면서 실적 시즌의 포문을 확 열잖아요. 이제 그게 시작입니다.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한 것도 고용보고서도 뭐 그냥 쏘쏘였다고 하지만 이번 주에 물가 지표와 또한 이런 실적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제는 좀 관망세가 좀 더 강해지는 그런 흐름인 것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매우 중요한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실적 시즌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데 1분기 순이익 특히 S&P 500 기준으로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7.2% 감소할 것이다 라고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개 분기 연속 수익성이 좀 감소를 하면서 이게 완전히 또 실적의 리세션 뭐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면 약간 불안한 실적 시즌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들도 이제 또 본격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실적들 계속 특징주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